데이터 속에 숨겨진 한국 농업의 미래,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과일과 채소들은요,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두 가지 힘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힘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딸기 농사는 늘어나는데 풋고추 농사는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 질문 겉보기엔 되게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한국 농촌과 또 여러분이 장 보는 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우리 한국 농업의 기반 자체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네, 바로 농사지을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지난 15년 동안 과일과 채소를 키우던 땅이 무려 15%나 줄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수만 개가 그냥 통째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농촌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일할 사람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벌어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위기 속에서 모든 작물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승자와 패자처럼 그 길이 아주 명확하게 갈리고 있어요. 한쪽에는 스마트팜 같은 첨단 기술의 날개를 단 딸기랑 토마토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요, 여전히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오이나 풋고추, 호박 같은 작물들이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경제적인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이제 딸기와 토마토, 이 두 작물이 전체 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거의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농부들이 당연히 일이 더 힘든,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더 긴 작물을 피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요, 현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흙 없이 키우는 수경재배 딸기나 토마토는요, 밭에서 키우는 수박이나 참외보다 노동시간이 3배에서 많게는 6배나 더 길어요. 그런데도 왜 농부들은 이 작물을 선택할까요? 바로 높은 소득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기에 이게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만큼 보상은 확실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이 방정식의 다른 한쪽을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우리의 바뀐 생활 방식이 농산물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예전처럼 커다란 통수박을 사는 시대가 빠르게 저물고 있어요. 불과 10년 만에 조각수박 같은 포장 제품을 사는 비중이 6%에서 32%로 폭발적으로 늘었죠. 편리함을 찾는 소비자들이 시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런 변화의 핵심 동력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 둘 중 한 명은 통수박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잘라진 거 살래요. 라고 말하는 셈이죠. 농부들도 이런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소비자의 변화는 단순히 뭘 어떻게 사느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맛의 기준도 바뀌고 있어요. 한때는 한국 딸기 시장의 86%를 차지하면서 국민 딸기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설향 품종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는 거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냐고요? 바로 금실이나 죽형 같은 더 비싸도 더 맛있는 프리미엄 딸기들입니다. 그리고 스위텔처럼 특별한 토마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소비자들은 더 새롭고 고급스러운 맛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국내 시장의 변화가 해외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수출 영웅이 탄생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희생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술력으로 무장한 우리 한국 딸기, K푸드 완전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파프리카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비가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요. 주력 시장이었던 일본에서 자체 생산량까지 늘리면서 수출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수출이 흔들리는 동시에 안으로는 수입품의 공세가 아주 거셉니다. 2025년에는 토마토 가공품이 약 8만 톤이나 수입될 것으로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먹는 케첩이나 파스타 소스가 점점 더 수입산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국내 토마토 농가에겐 정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족한 노동력, 발전하는 기술, 그리고 까다로워진 우리 소비자들의 욕망. 이 복잡하게 뒤엉킨 싸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은 과연 뭘까요? 미래농업의 생존 공식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팜 같은 기술을 받아들여서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둘째, 현대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035년, 그러니까 약 10년 후를 내다보면 이 흐름은 더 뚜렷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풋고추처럼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딸기나 토마토처럼 기술 친화적인 작물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관측센터 최선우 팀장의 말처럼 노동력 부족은 이제 잠깐 겪는 문제가 아니라 늘 있는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거죠. 그렇다면 10년 후 우리의 식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스마트팜에서 온 딸기와 토마토는 더 흔해질 거고요. 예전 할머니 텃밭에서 자라던 풋고추나 호박은 더 귀한 음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오늘 농부들의 선택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는가 하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모여서 내일의 우리 식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